안녕하십니까. 오시캠프 오창열의 광고개선에서 진행하는 광고 대행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광고회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결하게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광고 대행사 인사이드 내부의 조직 구성과 조직과 카피라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신,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존 유형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프로 정신을 무장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게 광고 대행사, 광고회사의 중요한 미션이다, 과제다. 이런 말씀에서 프로 정신을 강조해드렸고 오늘은 광고회사의 변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고 대행사라는 말을 하지고 그런 TVC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라는 말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경쟁이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 곳이 바로 광고 회사이다. 적자 생존뿐만 아니라 유일한 즉 승자 독식하는 그런 세계 원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시장이 광고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1등과 2등의 브랜드 1, 2, 3등이 이렇게 삼각 구도로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등과 2등, 3등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는 인간의 욕망, 소비자의 욕망을 인사이트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없는 소비 욕구도 타인의 욕망일지언정 욕구하게 만들어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에 근무하는 광고인, 광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고도의 지적인 게임이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에서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공감해주는 만드는 그런 어떤 고도의 지적인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 회사의 크리에이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 회사가 1950년대 이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주 절정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광고에서 기본적인 조직, 세일 조직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프로들의 경쟁, 그다음 직종전, 아트, 카피, 크리에이트 디렉트, CM 플래너, 커머셜 메시지 플래너, 스토리텔링 아이디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일 조직으로 세팅된 게 바로 60년대, 70년대라 전성기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광고에서 발전해 왔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새로운 광고회사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었다.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회사의 업무의 확장, 영역 확장, 그 다음에 다른 장르와 다른 산업과의 경쟁, 그죠? 그런 데 이야기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이노신이 개발한 스마트 선글라스라는 제품입니다. 자외선 지수를 체크해주고 졸음 방지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 5, 6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예쁜 모델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광고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가 바로 새로운 도전의 생산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는 광고주만 바라봐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광고주 상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는 것으로 광고 대행사는 광고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확대 생산할 수가 없다. 확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젤게, 이노션 같은 큰 대행사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제품이나 브랜드나 기업을 광고하기 위한 널리 홍보하기 위한 개발한 문구나 영상을 만들어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선글라스, 소화기까지 만들어서 생산되는 것이다. 물론 이 생산은 위탁 생산이죠. 기본적인 기획입니다. 기획이죠. 우리 반도체에서 패밀리스처럼 비모리 반도체처럼 시스템 반도체처럼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앱을 만들어서 또 그런 상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외주 생산해서 판매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직원들이 만드는 이 성장 관리 눈금을 만들어서 분사해서 창업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노션은 자외선 지수를 체크하고 저런 기능을 체크해주는 스마트 선글라스 앞에 보였죠. 그래서 양산 모델을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젤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생활이라고 하는 내부 공모전을 열었는데 아주 엄청난 직원들의 응모가 있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공개했다.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제에 철거되었던 돈이문을 AR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했다. 그죠? 그럼 앱 개발뿐만 아니라 치어 남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환경보호죠. 자연보호고 치어 크기를 잴 수 있는 손톱밴드. 이게 치어 크기를 잴 수 없어서 치어인지 치어가 아닌지 구별했기 때문에 남획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그런 문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에서의 기본적인 전략 기획 방향을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앱 개발에서 변환시켜서 공급했다는 이야기죠. 이 바로 광고에서 갖고 있는 기획 능력, 전략 능력, 생활 문제 해결 능력, 솔루션 프로바이더 능력을 이렇게 앱 개발로 확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바로 광고회사의 확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변신이다, 혁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꽃병 모양의 투척식 소화 연구, 불 끄는 연구를 개발해서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을 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1 플러스 1 고객 기부 및 판매해서 아주 성공했다. 삼성화재하고 연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도 벌써 이제 2020년대 들어오기 직전에 그다음에 지금 아주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매체 대행,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정도의 광고 생태, 광고회사의 그 모태가 이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광고 전체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도 있죠.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광고주 요청에 따라 이제 수동적이죠.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해서는 많은 기회를 잡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광고회사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그죠? 제안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는 훈련이 필요해졌다. 광고회사의 변신의 시그널이죠. 중요한 모티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는 콘텐츠와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자, 프로바이더, 새로운 상품 기획 아이디어, 새로운 앱, 그죠? 새로운 그 대체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 매체 환경 변화에서도 우리가 실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광고 생태계 변하고 광고회사가 변신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런 총 광고비 분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2020년, 21년, 22년, 3개년, 작년까지의 어떤 매체별 총 광고를 보면 방송이 4조, 인쇄 부분이 1조 6천, 디지털이 8조 5천, OH, 5개 광고죠. 9천억이죠. 그래서 총 15조, 우리나라 광고 시장의 총 규모가 15조 시장인데 이것도 15조 시장도 중요하고 많이 확장했습니다만 방송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27%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는 11%, 디지털은 55.8%, 5개 광고는 5.9%. 아직까지 조금 성장이 느립니다만 굉장히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전통 비치상 파워 라디오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방송이 컸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즉 검색, 노출이라고 하는 인터넷, SNS, 모바일 광고가 55.8%로서 과반을 넘었다는 거죠. 이제 완전하게 2000년대 이후, 특히 202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디지털 시대가 확실히 정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총 광고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니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최절정을 이루었던 광고회사의 기본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 한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모티브 그대로 프로세스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왜냐? 디지털 광고가 55.8%를 적했다. 작년보다 더 5%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변신이 필수적이다. 혁신, 생태계 변화를 적극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그동안에 쭉 광고 대행사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일기획, 이노오션, HS, 대웅기획, SM, TBWA 이런 식으로 기존 전통적인 광고회사가 상위권을 매출액을 지급액이죠. 지급액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보면은 디지털 대행사, 그죠? 디지털 대행사가 들어왔죠. 미디어 에이전시,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10위권에도 디지털 대행사 블랜드, 그 다음에 디지털 대행사 전혀 생소한 이름이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분이 보면 제가 20일을 잘랐습니다만은 벌써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하나 둘 해서 과반에 육박하는, 그죠? 육박하는 디지털 에이전시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상위권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디지털 대행사, 미디어 에이전시자. 무슨 알겠죠? 이렇게 전통 광고회사의 기능 역할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상위권으로 침투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광고 대행사의 사업 모델이 다학화되고 있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다학화되고 있다. 전통 밸류 체인이죠. 매체, 그죠? 프로모션,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하는 전통 밸류 체인의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즉 데이터, 그 다음 테크, 광고 테크죠. 무용한 컨설팅 회사들이 마케팅 외에도, 즉 에드테크와 AI, 인공지능을 무용한 디지털 매체사, ATL, BTL의 매체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광고 대행 시장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WPP, 옴니콘, 퍼블리시스, 그 다음에 인터퍼블릭, 덴츠, 이게 바로 세계 4대 5대 광고회사였습니다만은 액센츄 인터랙티브 더블린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국적의 대행사가 컨설팅 회사가 광고회사 영역 순위에 랭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딜로이트 마찬가지죠. 딜로이트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광고 IBM하고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광고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들어와서 기존 전통 광고 시장의 랭킹 영역을 침범해서 상위권을 쟁탈하고 있더라.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홍보의 대행사, 컨설팅 회사들이 크다는 얘기. 거기는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더라.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그죠? 성자 독식의 세계를 향한 이합 집산, 그죠? 용호 상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회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디지털 시대 에이전시 활성화는 SN 매체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럼 에드테크와 데이터 기반의 광고 전략을 광고주가 요구하고 있죠. 이제 단순히 프로모션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디지털 중심의 매체 집행을 시작하면서 브랜드 니즈에 따라 규모와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있더라. 단순히 광고만으로 영역을 요구하지 않고 확장되어 있는, 즉 유튜브와 인플루언서의 성장과 함께 그들과 함께 연계한 비즈니스를 광고주들은 요구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ATL, BTL, 그죠? 경계가 없어지는 광고 대행 시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특화와 전문화를 거쳐 종합 광고 대행 서비스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컨설팅 회사, 홍보회사들이 영역이 확장되고 있더라. 이게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디지털 에이전시, 미디어 에이전시들이 확장하고 있다. 광고회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더라.
반대로 광고회사도 그런 컨설팅, 홍보 역할의 대행사들과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튜브, 애드네트, 그죠? 프로모션, 대에이셀 물론이고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마케팅 차원의 TV 매체, TV 광고 제작, 온오프 프로모션, 캠페인 전략 제안 등을 수행해서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 업무 영역으로 상호 침투하더라. 이것은 뭐라고? 우리 앞에서 봤던 많은 대행사의 순위에서도 세계 4대, 5대 광고 그룹에서 중간중간에 뛰어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광고회사의 변화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러한 변화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대, 70년대 광고 대행사, 80년대 마케팅 회사, 90년대까지 커뮤니케이션으로서만 영역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재를 본다면 스페셜리스트에서 프로페셔널 수준 정도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크리에이티브, 영상, 스토리텔링, 그죠? 매체 대행, 매체 부킹, 그죠? 그 다음에 일부 프로모션, 모바일 쪽으로 접근해주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크리에이티브하고 브랜드 국제화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추구하는 컨설팅 영역, 그다음 국제화되어 있는 거, 이 영역까지 원래 컨설팅이나 하는 것은 광고제 고유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확장된 업무였기 때문에 고유업무 아니었습니다만은 컨설팅 회사가 광고 업무로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같은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2020년대 들어와서는 콘텐츠 대행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영화, 그저 방송, 만화, 웹툰, 그다음 뭐 소설, 그죠? 이런 모든 영역까지 이제는 광고회사에서 같이 통제하고 취급하고 핸들링하고 광고주에 제공하지 않으면은 광고주가 전체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할 수 없더라. 따로따로 할 수 없더라는 얘기죠. 종합해서 광고회사가 에이전시로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더라.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솔루션과 특히 소비자 경험에 대한 제안을 우리 광고주들은 요구하고 있더라. 요 사실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광고 생태계의 변화이고 광고회사의 변화이고 이러한 광고회사의 변화에 맞춰서 대학생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 경험, 지식, 창작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방향성, 그러니까 매체에 대한 이해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광고회사들도 이러한 변신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뽑고 그 투자를 하고 연수를 하고 추가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광고회사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의 대행사가 아니고 콘텐츠 회사고 콘텐츠 플래너야 되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크리에이터는 프로가 돼야 된다. 전문가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에서 프로페셔널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광고의 개념은 결국 의사소통이고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택, 베니핏에 대한 설득이다. 이것이 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셉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키워드와 키비주얼로 찾아서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 이성과 감성, 예술과 과학의 상호작용, 가역반응, 소통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성된 크리에이티브 과정이 바로 카피 크리에이티브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컨셉트 지향 사고를 해야 된다. 컨셉트 4단계 사고도 제가 카피라이팅 시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인과 광고인은 또 기획과 리서치, 마케트, 프로모트, 매체, 컨설팅, 홍보, 컨설팅까지 모두가 아주 아이디어맨, 광고
크리에이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컨셉트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터 두 직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카피라이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피 마인드와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피 마인드는 디자이너나 CM 플리너나 A나 AP나 프로모터나 컨설트나 홍보맨이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피가 무엇일까를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콘셉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생태계, 디지털 환경 시대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혁신 시대에 준비된 광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다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최근에 챗GPT에 대한 이해, 또 혁신과 그러한 것을 문자로, 메시지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카피 파워, 카피라이팅 능력이 중요하다. 마인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그죠? 이런 것이 쓰인 광고 생태계 변화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구하고 제3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TBWA의 광고 생태계 혁신에서 아주 적절한 슬로건을 쓰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디스럽션입니다. 디스럽션은 기본적으로 단절이라는 뜻이죠. 단절. 디스럽션.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플래너가 되고 크리에이터로서 문제 해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 그랬죠. 그래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생태계의 혁신과 더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설적으로 젤게의 슬로건은 커넥트입니다. 연결시키라.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직종, 다른 장르, 다른 산업에 있는 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인재들의 역량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젤게는 이런 슬로건을 쓰고 있더군요. We create connected experience that matter.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연결된 경험을 창조한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까? 저는 이것 하나 따로 또 분리해서 해석해 드린다면 광고회사는 we입니다.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we, create, creative를 창조한다는 거죠. 창조하는 데입니다. connected experience, 연결된 경험입니다. 소비자들의 경험이죠. 소비자의 경험, 새로운 호기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개, 안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슬로건, 즉 단절과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행사의 변신, 대행 생태계의 변화를 우리는 잘 알고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인재들은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강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즉 시대정신의 핵심입니다. 만들고 부수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볼 때 TBW의 단절, 젤게의 연결이 끊임없는 사교작용이다. Make, break, make. 여기 바로 현대캐피탈의 그 광고였죠. 역길로 새라고 하는 광고의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룰을 깨고 새로운 룰, 뉴 노멀,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깬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라. make, break, make. 굉장히 좋은 우리 광고인이 광고 대행사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진지 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소개시켜드렸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정신의 혁신, 광고 대행사의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길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길비도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 뭐처럼 뭐 같은 데서
발견이 된다. 어디야? non-conformation. 부정이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벨, 반란입니다. dissent, 부동의,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확인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계가 없는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홍보, 컨설팅, 광고, 그 다음 헬스케어, 경험 영역까지 확장되더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올비가 됐다. 이런 말 강조하는 거고 자랑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변신이 일상화되어 있고 광고인의 탤런트는 바로 레벨과 부동의와 반란과 non-conformity, 부동의에서 발견되더라. 즉 TBW의 disruption, 단절, 사고의 단절입니다. 전통을 단절시키보다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혁신, 광고회사 생태계의 변화, 광고회사의 변화를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대행사의 역할은 것은 미래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매해, 또 크게 본다면 우리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인류의 미래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과 미래사회와 지구시민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광고회사에서는 기본 광고에서 영역을 확대 재생산해서 광고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광고회사에서 해야 된다. 즉 광고회사 역할은 바로 미래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되고 도전하셔야 되고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그럼 기회를 잡으시고 새로운 부를 축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0캠프라고 하는 학습교육센터 또 그 다음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좀 더 의미가 있고 서로 소통하고 좀 더 뭔가 추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연락해서 서로 소통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은 광고인으로서 좀 더 발전된 우리 생태계의 변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사회학적 상식력을 가지시고 항상 창의적인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